박찬숙은 한국 여자 농구의 살아있는 신화라고 불립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역사를 썼던 선수이고 결혼 생활도 비교적 무난하고 행복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풍파는 비교적 적었지만 그래도 사람에게 건강이 제일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생각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행복한 결혼 생활과 달리 결혼하는 과정은 약간 재미있네요. 그리고 박찬숙은 1985년 결혼을 한 후에 1988년 대만 리그에 진출해서 대만 최고의 선수로 꼽혔고 1992년에는 국내 리그에 복귀해서 코치 겸 선수로도 뜁니다. 이때 이미 출산을 한 뒤였기에 주부 선수 혹은 엄마 선수라고 불렸는데 현역과 비교해서 결코 뒤지지 않는 좋은 활약을 펼칩니다. 은퇴와 출산 후에 이런 활약을 했다는 것으로 보아 박찬숙의 엄청난 자기관리 능력과 절제력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했듯이 박찬숙은 남편 서재석과 좀 재미있는 사연들로 만나서 사귀게 됩니다. 제가 21살 때 아이 아빠를 만났어요. 선수들이 다치면 고정적으로 가던 병원 원장 동생이 미팅을 주선했죠. 제비뽑기로 정해진 파트너였는데 몇 번 데이트를 하다 보니 정이 들어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단체 미팅에서 제비뽑기를 했는데 그 상대가 인연이었던 모양입니다. 나중에 신랑이 될 서재석의 나이는 박찬숙보다 6살 연상이었고 나중에 직업은 사업가가 됩니다. 그런데 박찬숙이 21살 때부터 6, 7년 연애를 하게 되는데 데이트는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해외 원정 경기를 갈 때가 많았고 합숙 훈련도 길었던 탓에 전화나 편지를 통해서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그 시절에는 국제전화 요금이 비싸 외국 풍경과 훈련 생활을 적은 편지를 보내고 남편에게서 한국 생활이 담긴 편지를 받는 정도로 연애를 할 수밖에 없었다. 완벽한 아날로그 방식의 연애였네요. 그런데 이렇게도 서로의 사랑과 진심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다가 박찬숙은 1984년 LA 올림픽에서 주장으로 팀을 이끌면서 은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 바로 은퇴하고 결혼식을 올리고 1986년에는 딸 서효명을 낳습니다. 그런데 박찬숙의 활약이 워낙 강렬했기 때문인지 주변에서는 여전히 그녀의 현역 복귀를 강력하게 바랬습니다. 수많은 구단 관계자와 팬들이 그녀의 복귀를 바랬던 것이죠. 결국 박찬숙은 은퇴를 번복하고 대만 리그로 진출을 결심합니다. 아침이면 효명이를 데리고 훈련장에 갔어요. 제가 연습하는 동안 동료들이 돌아가면서 아이를 봐줬고 연습 끝나면 집에 가서 앞치마부터 두르고 집안일을 하는 생활을 4년 동안 했죠. 운동하면서 아이를 잘 키웠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뿌듯해요. 당시 남편 서재석은 서울에서 근무를 했고 박찬숙만 이 딸과 함께 대만에서 생활을 했죠. 중정배 대회 때는 3살짜리 딸 서효명이 마마 짜요를 외치며 유창한 중국어로 엄마를 응원하기도 했고 귀여운 외모로 팀의 마스코트가 될 정도였죠. 당시 박찬숙은 대만 유일의 엄마 선수였기에 대단히 이색적이었고 화제를 몰고 다녔습니다. 이에 서효명 역시 자연스럽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고 귀여운 외모로 인기를 독차지하게 됩니다. 서효명은 나중에 치어리더로 활약하다가 영화배우 겸 방송 연예인이 되는데 2010년 EBS 생방송 톡톡 보니 하니로 데뷔했고 불멸의 국가대표 드르마이2 등에 출연하게 됩니다. 서효명의 키가 170cm인데 여자치고는 적지 않은 키인데 아마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효명의 얼굴은 굉장히 예쁘장한 미인인데 아마 아빠의 생김새를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서재석이 한때 장동건 닮은 꼴로 알려질 정도로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는 미남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박찬숙은 1991년 한국으로 복귀해서 태평양화학의 코치 겸 선수가 됩니다. 후에 염광여준 코치, 2005년 마카오 동아시아대회 국가대표 여자 농구팀 감독, 2006년 대만 윌리엄 존스컵 대회 코치로 출전하는 등 여전히 후배를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 1996년 딸 효명보다 10살 어린 늦둥이 아들 서수원을 낳습니다. 서수원 역시 누나처럼 굉장한 미남인데
아빠의 외모를 많이 물려받은 것 같네요. 원래 축구 선수로 활동하다가 얼마 전부터 모델로 전향을 했습니다. 흡사 귀공자 같은 생김새네요. 어쨌든 박찬숙의 대만 리그 진출로 기러기 가족이 되기는 했지만 박찬숙 서재석 부부는 매우 행복한 부부 생활을 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박찬숙의 평가는 이렇죠. 온순하고 아주 편한 사람이다. 이혼이나 불륜 등 유명 선수들의 경우는 뒤끝이 안 좋은 경우가 많은데 박찬숙은 좋은 남편을 만나서 별 걱정 없이 잘 살았네요. 하지만 그런 박찬숙에도 불행이 찾아오고 맙니다. 남편의 병이 암이라고 말하는 순간 명해졌다. 예상치 못했던 일이라 남편 몰래 밖에서 많이 울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남편과도 사별해 견디기 힘들었고 방황도 많이 했다. 박찬숙의 배우자 서재석은 2009년 직장암으로 수술도 받았지만 결국 저 세상으로 떠나고 맙니다. 눈물을 흘리며 방황하던 박찬숙은 아이들의 말에 정신을 차립니다. 엄마가 흔들리면 우리도 잘 살지 못한다. 남편이 먼저 가서 아이들과 함께 하지 못하니 야속했다. 지금은 예쁜 딸과 아들을 보면 어딘가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박찬숙은 가상 재혼 프로그램 님과 함께 출연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영아 씨는 바람둥이 이미지가 있어 재혼 상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항상 가정에 충실한 남편을 가졌던 박찬숙이기에 더더욱 이영아의 그런 이미지를 싫어했을 것 같네요. 박찬숙의 아들 서수원은 현재 실력 있는 패션 모델로 일하고 있는데요. 190cm 장신의 그는 지난 2013년 잡지 모델을 비롯해 2014년 제23회 슈퍼모델 선발대회 블랙 야크상 등을 수상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런웨이를 누비는 유명 모델로 활약하고 있다고 합니다. 1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커피숍에서 만난 그는 2007년 여자 프로농구 우리은행 박아무개 감독의 성폭력 사건 당시 남성 지도자들의 여성 선수 성추행을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인물이다. 박 감독이 그해 4월 미국 전지훈련 도중 만 19살의 신인 선수를 자신의 호텔방으로 불러 성폭행을 시도했던 사건이다. 당시 피해 선수는 불안한 마음에 미리 도움을 요청했던 동료가 방문을 두드려 간신히 성폭행을 면했다. 박 본부장은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었다고 놀아봤다. 박 본부장은 남성 지도자와 여성 선수 간의 그릇된 주종 관계가 자신의 선수 시절이던 1970년, 80년대와 달라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는 그래도 좋은 지도자를 만나 그런 일이 없었지만 다른 팀에선 여성 선수에게 안마를 시키는 일이 흔했다. 남성 코치나 감독이 선수의 신체를 주물럭거리는 추행도 비일비재했다고 돌아봤다. 이어 내가 은퇴한 이후에도 어떤 팀에선 여성 선수가 감독 방문을 두드리면 남성 감독이 거리낌 없이 팬티바람으로 문을 열어준 경우도 있었고 아파트에서 숙소 생활을 하는 팀에서 이런저런 사건도 많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12년 전 박아무개 감독 사건 이후에도 온갖 계책이 다 나왔지만 무엇이 달라졌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성폭력 가해자의 영구 제명, 선수 접촉 및 면담 가이드라인 제시, 성폭력 신고센터 설치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그는 이번에 나온 대책을 보면 대부분 재탕, 삼탕이다. 정책만 내놓아선 안 된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혁명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본부장은 성폭력 파문으로 물러난 박 감독 후임 감독에 응모했지만 탈락했다. 그는 우연한 자리에서 만난 당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과 열린우리당 유승희 의원의 도움으로 우리은행 감독 선임 과정에서 고용차별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그는 당시 감독 최종 후보 2인까지 올랐지만 결국 남성 후보에게 또 밀렸다. 이전에도 번번이 뚜렷한 이유 없이 탈락했다. 그래서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 여자 농구의 상징 같은 존재이지만 프로팀 감독 문턱은 높기만 했다. 20년 역사의 한국 여자 프로농구에서 역대 여성 감독은 딱 한 명뿐이었고 그나마 딱 한 시즌 뒤 잘렸다. 박 본부장은 정책적으로라도 체육계의 여성 지도자들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도자가 선수를 가르치다 보면 유도 등 투기 종목을 비롯해 대부분 종목에서 신체 접촉이 일어난다. 그만큼 성폭력의 위험도 높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의 경각심을 가지고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여성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대학을 거쳐 더 많은 연봉과 권력을 가진 실업 프로팀으로 갈수록 여성 지도자 수는 적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12년 전 사건 이후에도 여성 지도자 20% 할당제가 대책으로 나왔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여성 지도자 50% 할당제까지 도입하는 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